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3연승으로 비판론을 잠재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죠. 하지만 영국 현지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는 주말 토트넘을 상대로 한 맞대결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완승을 거둘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 공영방송 BBC의 전문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인 크리스 서튼까지도 이번 경기는 맨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의 최대 빅매치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에 대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출신 전문가들의 승부 예측 총정리해드리고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텐 하흐 감독 체제의 맨유의 전력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됐다라면서 분석한 컬럼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30일 월요일 0시 30분 맨유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빅매치가 있습니다. 강행군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토트넘은 맨유전 이후에도 10월 4일 금요일 새벽 1시 45분 헝가리 클럽 페렌츠 바로시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 2차전 경기를 치러야 하고 그리고 또 쉴 틈 없이 10월 7일 월요일 0시 30분에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는 10월 10일 요르단전, 10월 15일 이라크와의 경기까지 월드컵 3차 예선 2경기도 치러야 하고 이후에는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A매치를 다녀온 이후 아시아까지 다녀온 이후 회복할 시간이 거의 없는 채 영국 시간 토요일 낮에 경기를 치러야 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어서 또 쉬지 못하고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4시에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고 또 계속해서 주중 주말 경기 10월 말에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까지 남겨두고 있는데요.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본인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근육에 무리가 가고 있고 햄스트링 근육에 무리가 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맨유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 여부는 사실 맨유전에 출전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부상으로 인해 이후의 일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은 이미 윌슨 오도베르가 부상 중이고 히샬리송도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까지 지금 공격진 전반에 걸친 컨디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슈퍼컴퓨터를 통한 1만 회의 경기 시뮬레이션으로 승부를 예측하는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가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예상한 가운데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는 맨유 승리 확률이 41.1%, 무승부 24%, 토트넘 승리 확률이 34.9%로 집계됐는데요.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 없는 10%까지도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홈팀인 맨유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베팅업체 포어벳 같은 경우도 정밀한 데이터를 통해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맨유의 승리 확률 39%, 무승부 35%, 토트넘 승리 26%로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보면서 맨유가 이기거나 비길 것이다, 즉 맨유가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스코어 예측으로는 맨유의 2대1 아슬아슬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은 조금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영국은 이미 쌀쌀한 날씨로 바뀐 것 같아요. 현지 경기 개최 당일의 날씨는 12도 정도로 정말 매서운 날씨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편 토트넘이 맨유 원정을 가잖아요. 꽤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런던에서 올드 트라포드, 맨체스터의 경기장까지 256km가량이니까 분명히 적지 않은 필요가 있을 원정 경기이기도 합니다. 포어벳에서 제공한 상세 데이터를 통해서도 양팀의 득실점 시간대와 슈팅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 30분부터 45분 사이, 즉 전반 막판 득점, 그리고 후반 초반 15분, 경기 막판 15분 등 이 시점 상대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골을 잘 뽑아내고 있고요. 토트넘은 확실히 초반 강공이 중요하죠. 전반 30분 동안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전반 막판에 조금 미진하고 후반 초중반에는 평이하다가 경기 막판 또 끝나기 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점 시간대를 보면 맨유가 전반전 막판에 많은 골을 넣은 만큼 또 많은 골도 실점하고 있고 후반전에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첫 30분 동안은 아직 실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트넘이 이 첫 30분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 맨유가 먼저 안정적으로 수비를 지켜놓고 역습하는 형태의 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리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있고 경기의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다. 즉 맨유의 입장에서 조금 본인들의 원하는 형태로 경기가 이어진다면
토트넘의 초반 강공을 막아내고 또 전반 막판에 선제골을 넣고 경기를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양 팀의 올 시즌 주요 기록에서 슈팅 기록을 보면은 맨유가 113회의 슈팅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한다고 알려진 토트넘보다도 더 많은 슈팅을 경기당 뿌리고 있어요. 경기당 슈팅 1개 정도가 더 많죠. 토트넘의 슈팅이 106회, 경기당 맨유가 16.14회, 토트넘이 경기당 15.14회니까 분명히 공격적인 빈도가 맨유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력은 오히려 토트넘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근소한 차이이긴 합니다. 맨유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 비율이 41%고 빗나간 게 39%인데 토트넘은 유효 슈팅이 42%, 빗나간 슈팅은 28%로 조금은 상대의 블로킹에 막힌 슈팅이 더 많았다. 아예 조금 황당하게 빗나간 슈팅은 없었다. 올 시즌 맨유가 경기력에 비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결정력, 슈팅 정확성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더 많은 슈팅 중에 인사이드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율이 또 맨유가 더 높다라는 점에서 중거리 슈팅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토트넘보다 맨유의 슈팅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토트넘이 그나마 기대를 벌어볼 만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많은 현장 전문가들, 경기를 직접 지켜보면서 주관적인 평가까지 내리고 있는 전문가들은 맨유가 유리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우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과를 대부분 좋게 예측해왔던 BBC의 크리스 서튼은 맨유가 2대1로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다만 확신한다고까지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평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할수록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맨유는 현지 시간 수요일에 열린 FC 트벤테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매우 고무적이지 않은 조금 지지부진한 경기력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역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제 본능에 따라서 맨유의 승리를 예상하고자 합니다. 이유를 설명해드리죠. 제 생각에 맨유는 토트넘과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이길 수 없겠지만 에릭 텐하그 감독의 역습 축구가 가장 잘 통하는 경기는 이런 종류의 경기, 이런 토트넘을 상대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텐하그 감독의 스타일이 토트넘을 상대로는 적합할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맨유가 확실하게 토트넘을 이길 거라고 확신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맨유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중앙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맨유가 친정팀을 상대할 크리스찬 에릭센에게 또다시 의존적인 경기를 할지, 에릭센은 훌륭한 선수이지만 체력적으로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 충분할지가 주목됩니다. 즉 에릭센이 최근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계속해서 경기를 많이 뛰고 있다라고 보니까 토트넘과의 경기를 할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떨어지면은 테나그 감독의 역습 축구에 패스를 뿌려주는 에릭센의 활약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또 득점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어찌됐거나 테나그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감독이지만 맨유에서 계속 결과에 대한 압박이 시달리는 가운데 또 두 번의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가운데 실리적인 역습 축구를 잘 구사하고 있고, 또 그런 역습 축구에 적합한 빠른 공격수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방향성이 토트넘을 상대로는 아주 잘 먹힐 수 있다 보니 전반적인 경기력이 토트넘이 좋을 수 있더라도 맨유가 더 많은 골을 넣고 이길 수 있다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의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대표적인 전문가죠. 맨유 레전드인 게리 네빌, 리버풀 레전드인 제이미 캐러거, 그리고 또 다른 맨유 레전드인 로이 킨과 아스널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가 함께 이 팟캐스트 방송 스틱 투 풋볼에서 주말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를 승부 예측해보는 이야기들을 가볍게 나눈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게리 네빌은 나는 맨유가 토트넘과의 경기를 이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서, 물론 맨유가 최근 득점에 있어서 고전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일요일 경기에서는 정말 분위기도 좋을 것이고, 즉 홈팬들의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이 물론 올드트래포드 원정에서 좋은 경기들을 해왔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맨유가 토트넘의 그 수비적인 허점들을 잘 공략하면서 2대1로 이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제이미 캐러거 역시 나 역시 맨유가 2대1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그 근거로 맨유가 비록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 0대0으로 비겼지만 그때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다. 비긴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사실은 골운이 안 따랐던 것이지 그 경기력이 재현된다면 충분히 토트넘을 상대로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반응들 속에서 로이 킨과 이안 라이트까지도 나도 한 골 차로 맨유가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빌이 조금 자신감과 확신을 얻었나 봐요. 맨유 레전드로서 또 맨유의 팔이 안으로 굽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맨유에 대해서 독설도 하고 또 평론가로서는 굉장히 냉철하게 조금은 중립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 네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한 3대1로 스코어 예측을 좀 높여봐도 될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된다. 그래서 높이겠다라고 하니 또 캐러거가 나 역시 3대1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 2대1인 상태에서 동점골을 노리기 위해 쫓아오는 토트넘을 상대로 역습으로 한 골 정도 더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승부 예측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안 라이트도 나 역시 맨유가 토트넘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2대1의 승리를 예상한다고 하면서 어느 팀의 레전드인가에 관계없이 정말 객관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맨유의 역습 축구가 토트넘의 하이라인 축구에 정말 큰 타격을 안길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테나하 감독에게 힘을 실어줄 거라고 했는데요. 다만 또 다른 아스널 레전드이자 스카이스포츠의 패널로도 활동하고 있는 폴 머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매체 스포츠 키다를 통해 공개한 승부 예측에서 맨유와 토트넘이 2대2로 비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토트넘은 위험한 하이라인을 구축하는 팀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후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매우 열린 경기, 서로 난타전의 공방전 양상에 많은 골이 터질 경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맨유는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 지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 정도 규모의 클럽이라면 선수단 규모, 예산 규모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맨유는 4위권 안에 드는 것이 당연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11위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유로파리그 트벤테전은 승리를 통해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는데 그 경기조차 이겨내지 못했다. 리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기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일요일에 토트넘을 상대로 한 홈경기까지 만약에 패배한다면 맨유는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라면서 특히 테나하 감독의 입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테나하 감독 본인은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결과, 즉 비기는 것조차도 테나하 감독에 대한 경질론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테나하 감독이 이 경기는 확실히 결과를 위한 경기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와 첼시가 이번 라운드에 상대적으로 약팀을 만나기 때문에 승리가 유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번 라운드에 맨유와 토트넘 모두 이기지 못한다면 4위권 경쟁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거라면서 4위에 들어가기 위한 4위를 끝까지 노리기 위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위한 분수령이 바로 이 맞대결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맨유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지난 주말 경기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감이 클 거라고 했습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빠른 공격수죠. 라스무스 호일룬. 지난 시즌 토트넘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죠. 호일룬의 몸 상태가 좋다면 출전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마커스 레시포드도 마찬가지다. 즉 이런 빠르고 또 역습 상황에서 강한 공격수를 출전시켜서 토트넘의 약점을 공략해야 한다고 했고요.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도 뺄 수 없겠죠. 가르나초와 레시포드를 동시에 출전시키면서 공격 지역에 빠른 선수를 여러 명 배치해서 반더벤이 커버하더라도 그 다른 쪽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선수가 뛰쳐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전술을 쓴다면 맨유가 충분히 또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런 투입이 될까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시포드에 대해서는 특히 컨디션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테나하 감독이 벤치에 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토트넘에 대해서는 이번 시즌 괜찮아 보인다라고 좋게 평가하면서 특히 아스널과의 경기는 세트피스 퀄리티가 밀렸을 뿐이지 아스널과 대등한 경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뉴캐슬과 레스터전은 하지만 이겼어야 했다. 즉 경기를 잘하고도 이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에는 많은 문제가 없지만 결과를 못 내고 있는데 만약 맨유와의 경기에 이번에 진다면 정말 4위 경쟁은 일찌감치 물 건너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팀 다 물러설 수 없는 이 경기는 2대2 무승부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는 정밀 데이터를 통해서 이 경기는 맨유가 우세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맨유의 현재 전력이 실제 순위보다 더 좋다라고 평가하면서 올 시즌에 드러나고 있는 세부 기록들을 하나하나 소개했고 그 내용을 보자면 맨유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 11위 에릭 텐하흐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주요 공격 지표에서 상위 5위 안에 들고 있지만 기대 득점을 실제 득점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하위 10위권에 머물고 있는 맨유에게 개선의 조짐이 있을까요? 테나하 감독은 수요일에 열렸던 트벤테와의 실망스러웠던 유로파리그 1대1 무승부 이후 팀의 99%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으며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5경기를 치른 현재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경기 기록을 보자면 실제로 올 시즌 개막 후 5경기 동안 맨유의 주요 공격 지표는 지난 시즌보다 매우 향상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667회나 슈팅을 허용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셰필드 유나이티드만이 더 많은 슈팅을 허용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 시즌의 맨유는 경기당 평균적으로 그 슈팅 허용 횟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맨유보다 적은 슈팅을 허용한 팀이 5개밖에 없을 정도로 수비가 안정됐죠.
그리고 올 시즌 맨유의 공격 지표를 보시면 기대 득점이 지난 시즌 1.5골로 경기당 12위에 해당했는데 올 시즌은 1.92골로 3위에 해당할 정도로 기대 득점 기록으로 보자면 리그 내에서 세 번째로 뛰어난 공격력을 보이고 있고요. 큰 기회 창출도 지난 시즌 경기당 1.58회로 소매개 팀 중에 10위였는데 올 시즌에는 무려 3.2회로 어마어마한 기록, 경기당 3골 정도를 넣을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3위입니다. 유효 슈팅 역시 지난 시즌 경기당 5.08회로 8위였는데 올 시즌에는 5.60회로 4위고요. 파이널 서드 지역, 상대의 이제 수비 지역이죠. 전방 압박을 통해 공을 확보한 횟수도 지난 시즌 경기당 5.05회로 10위였는데 올 시즌에는 5.40회로 4위, 그리고 드리블 시도 역시 지난 시즌 16.2회로 14위였는데 올 시즌 무려 19회로 3위로 올라와 있어요. 거의 모든 공격 부분에서도 개선이 됐다는 것이고, 수비 지표를 보더라도 지난 시즌 슈팅 허용이 17.6회로 20개 팀 중에 19위에 해당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경기당 10회로 6위로 올라섰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11.7회로 18위, 박스 안에 너무나 많은 슈팅을 허용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경기당 7.8회로 9위까지 순위가 상승을 했고요. 기대 실점도 지난 시즌 1.84골로 16위였는데 올 시즌 1.29골로 10위까지 역시 중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가로채기 기록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지난 시즌 경기당 8.24회로 11위였는데 올 시즌은 경기당 11.8회로 1위입니다. 현재까지 59회의 가로채기로 전방 수비력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경합 승리 횟수조차도 90분당 46.4회로 지난 시즌 18위에서 올 시즌 50.4회로 11위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기반으로 경기력 지표상으로의 성적을 매겼을 때 맨유가 기대 득점을 기준으로 했던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실제 순위는 11위지만 이 기대 득점 실점을 통한 순위는 프리미어리그 5위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순위를 보자면 맨유는 현재 선두인 지역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와 기대 승점이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기대 득실점 기록에 따라서 실제 결과가 나왔다면 맨시티가 4승 1무로 13점이고 맨유는 3승 1무 1패로 승점 10점을 얻어서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실제 리그 순위와 기대 순위 차이에서 맨유는 올 시즌 사우스햄튼과 더불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 즉 실제 경기력에 비해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팀이 바로 맨유라고 결과가 나온 거죠. 반면 지난 시즌의 맨유는 사실 기대 득실점을 통한 기대 순위표에서 강등권 팀보다 승점 15점 정도밖에 더 얻을 수 없었던 14위를 기록해야 됐어요. 14위를 기록해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어요. 실제로는 8위를 차지했죠. 즉 경기력 대비 더 나은 성적이었던 게 8위인 겁니다. 웨스트햄만이 테나 감독의 맨유보다 지난 시즌에 실제 경기력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만든 팀이 맨유라는 거예요. 그런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지난 시즌에 8위를 기록한 것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맨유 구단 역사상 최악의 성적이었으니까 사실 14위까지 추락을 했다면 테나 감독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겠죠. 물론 FA컵 우승이라는 성과가 있음에도 경기론이 나왔던 이유가 리그에서의 부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올 시즌 맨유는 왜 이렇게 경기력이 향상됐는데 실제 순위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맨유 선수들이 골문 앞에서 창출한 기회의 질에 따라서 예상보다 기대보다 5골이나 적게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맨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사우스햄튼을 제외하면 가장 이 기회를 못 살린 팀으로 꼽히고 있는데 사우스햄튼이 실제 득점 기회가 7.09골인데 2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5골을 못 넣었고 맨유가 9.59골, 9골에서 10골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실제 득점이 5골로 마이너스 4.59골, 4-5골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이유는 맨유가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17번의 빅찬스를 놓친 거예요. 이 기록은 다른 팀들보다 5골이나 많은 수치인데 기대 득점은 사실 모든 빅찬스를 득점으로 인정하진 않거든요. 17골 정도의 빅찬스를 놓친 걸 다 넣었다면 사실 초과 성과라고 이제 경기력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왔다면 맨유가 지금 1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선수가 많은 기회를 놓쳤느냐를 살펴보면 우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기대의 득점이 1.86골로 2골 정도를 넣었어야 하는데 아직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고요. 올 여름에 영입한 네덜란드 공격수 조슈아 지르크지 역시 기대 득점은 2.19골인데 실제 득점은 한 골로 한 골 이상을 못 넣고 있고 또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의 기대 득점도 2.17골이었는데 실제 득점이 한 골이니까 이 두 선수가 모두 확실한 한 골을 못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아쉬움 속에서도 올 시즌 맨유의 경기력이 좋아진 또 하나의 이유는 어린 나이에 영입한 유망주 아마드 디알로 선수의 활약인데요. 오른쪽에 안토니가 후보로 완전히 밀려나면서 아마드 선수가 자신의 포텐을 완전히 폭발시키고 있어요. 이 기록을 보시면
맨유 선수들 중에서 기회 창출 그리고 박스 안 진입 모든 기록에 있어서 아말로가 모든 선수들을 크게 압도할 정도로 우측에서 날카로운 침투, 공격, 패스, 슈팅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재능의 등장과 코비 마이누,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같은 어린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가 잘 나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에 이름값이 있던 선수들의 활약이 좀 아쉽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지만 결정력이 아쉬운 면과 더불어 사실 맨유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마커스 레시포드가 올 시즌에는 후보로 밀려난 기색입니다. 레시포드가 물론 2주 전에 사우샘튼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하면서 지난 3월 이후 거의 반년 만에 골맛을 봤고 또 반슬리와의 카라바오컵 경기 7대0 대승 과정에서도 2골을 기록하면서 살아난 모습이 있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선발로 나오지 못했고 트벤타전은 선발로 나왔지만 골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레시포드가 이 카라바오컵 반슬리전은 최전방 중앙 공격수로 뛰기도 했었는데 이 자리가 사실 레시포드가 가장 선호하고 잘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테나 감독이 부임한 이후 레시포드는 최전방 공격수로 무려 30%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본인이 제대로 테나 체제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레시포드를 이렇게 계속 9번 공격수로 쓰는 게 옳은가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즉 레시포드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지 테나 감독이 좀 더 고민해야지 지금의 경기력을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분석인 것이죠. 지난 시즌 맨유의 수비의 가장 큰 문제가 센터백들이 번갈아서 다치다 보니까 500분 이상을 프리미어리그에서 함께 보냈던 센터백 파트너가 없었어요. 센터백 조합이 없었던 것이죠. 지난 시즌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수비 파트너십은 31살의 조니 에반스 그리고 지난 여름에 팀을 떠났고 코모로 이적했지만 결국 부상 문제로 조기 은퇴 31살의 나이로 현역 은퇴를 발표한 라파엘 바란이었는데요. 올 시즌에 말씀드린 대로 바란도 떠났고 에반스도 중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안정적인 센터백 조합이 가동되고 있다. 특히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영입된 더리우트의 조합이 꾸준히 기용이 되면서 배후의 안정성, 압박의 안정성, 빌드업의 안정성까지 따르면서 팀의 균형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이죠. 이런 균형 속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역습 축구를 할 때 속도감 있는 공격수들이 더 많은 공간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빅찬스 놓치지 않고 충분히 많은 골을 넣으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영국 현지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 현황을 보면은 맨유 승의 평균 배당률이 2.31배, 무승부 3.88배, 토트넘 승리가 2.80배로 사실 이 정도 기록이라면 어느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홈팀 맨유의 승리가 유력하다라는 전망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는 토트넘의 핵심이자 최근 맨유를 상대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뛸 수 있을지 뛰더라도 최고의 컨디션일지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토트넘과 어떤 팀의 경기에 날리면은 손흥민 선수의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평가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최근 계속해서 좋지 않은 컨디션, 뭔가 부상을 달고 뛰는 모습 때문인지 손흥민 선수의 문전 마무리 능력이 조금은 아쉬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연 맨유와의 경기 당일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어떨지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도 굉장히 이 경기에 큰 변수가 될 텐데요.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테나 감독의 역습 축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하이라인 축구에 큰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경기 테나 감독이 본인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연승까지 이어가면서 확실히 자신의 전술 운영이 조금 더 냉철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9월 30일 0시 30분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9월 29일 밤 11시 30분 경기 킥오프 1시간 전부터 한준TV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여러분과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